안녕하세요. 동네 치과의사 강동혁입니다. 첫 영상에서 양치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양치질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비위가 약한 사람이 치아가 잘 썩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설명할게요. 양치질 중에 구역질을 한 적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비위가 약한 것은 평생 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도 어렸을 땐 비위가 약했어요. 비위가 약한 건 체질이라 쉽게 좋아지지 않는데요. 체질은 바뀌지 않지만 개선은 가능하거든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죠. 몸 관리를 잘하면 어렸을 때 비위가 많이 약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허약한 몸을 극복하려고 시작한 웨이트 운동으로 세계적인 바디빌더가 된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천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다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박태환이 우리가 잘 아는 케이스입니다.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요. 타고나게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허약한 사람의 꾸준한 몸 관리로 나이 들어서 더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체질은 참 좋은데 그런 몸을 관리하기보다는 소비하면서 사느라 나이 들어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흔하고요. 비위가 약하면 치과적인 애로사항이 충치가 잘 생깁니다.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비위가 약하면 목구멍 근처에 있는 안쪽 치아까지 칫솔을 넣기가 어려워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6살쯤에 제1대구치라고 평생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치가 올라오는데요. 이 치아를 제대로 칫솔질하지 못하면 맹출하자마자 심하게 썩게 되거든요.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침 속에 있는 성분 덕분에 점점 단단해져서 충치 저항력이 강해지는데요. 맹출한 직후의 치아는 저항력이 아직 약해서 충치가 잘 생기고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성인은 치아가 살짝 썩어도 식이습관과 양치질이 큰 문제가 없다면 많이 썩어서 신경치료까지 가는데 몇 달에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이는 충치 저항력이 약한 데다가 과자를 좋아하고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세 달 만에 쉽게 썩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러니 계절이 바뀌는 3달마다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꼭 받아야 하고요. 제1대구치를 잘 닦으려면 칫솔을 안쪽으로 잘 넣을 수 있어야겠죠. 구역질이 나는데도 안쪽까지 억지로 칫솔질을 하면 충치가 덜 생길까요? 구역질을 하면 위액이 역류하게 되는데요. 위액은 산성이 강하고 끈적끈적해서 입안에 퍼지면 양치질을 방해합니다. 양치질 중에 구역질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입안의 개운함이 다른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게다가 한번 구역질을 하면 비위가 예민해져서 구역질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구역질을 하지 않고 양치질 하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역질을 줄이는 방법은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팁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근본적인 방안이 있는데요. 그중 당장 실천 가능한 구역질 없는 양치질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식사 직후 양치질을 피하세요. 배부를수록 비위가 민감하니까 어느 정도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서 내려가면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과식하지 마세요. 과식을 하면 비위가 민감한 상태가 오래가니까 양치질을 잘하기 힘들어요. 성인의 과식이야 쉽지는 않아도 본인이 조절할 여지가 있지만 아이의 과식은 부모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비위가 약한 아이는 체질적으로 허약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모가 좀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에게 많이 먹으라고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 어른들께 많이 먹으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많이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과식이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과식이 몸에 불쾌감을 주기도 하거니와 만성적으로 여기에 익숙해지면 소화 불량을 몸에 달고 살 수도 있거든요. 한창 성장기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아서 어른들처럼 체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성장이 또래보다 늦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조바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식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의 식욕과 포만감을 무시하는 행동이니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피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본인이 선호하는 맛의 치약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린이 치약 써본 적 있으세요? 어린이 치약은 맛이 좋아 양치질 중에 목으로 넘어가도 거부감이 적어서 구역질이 잘 안 나요. 그러니 부모님은 아이가 좋아하는 맛의 치약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성인 중에도 치약에 거부감이 커서 구역질이 잘 나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린이 치약을 쓰셔도 괜찮고요. 치약을 쓰지 않고 양치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치약은 양치질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보조제이기 때문에 치약 없이도 양치질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행 중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치약 없이 양치질을 하고 난 뒤에 생수로 입안을 헹구는 방법으로 양치질을 합니다. 네 번째, 치약 거품이 입안에 가득 차면 뱉어내고 양치질을 계속하세요. 입안에 치약 거품이 가득 차면 구역질이 더 쉽게 나잖아요. 치약이 양치질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크지 않으니까 치약을 꼭 입안에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양치질을 대충 하는 사람을 보면 치약 거품이 입안에 가득 차면 뱉고 나서 양치질을 마치는데요. 그건 양치질이 아니라 치약 맛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치약의 개운한 맛에 양치질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개운함이 필요하다면 가글액을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요. 가글액은 입안의 세균을 줄여주는 효과가 치약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샤워 안 하고 향수 뿌려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 개운함보다는 많이 칫솔질해서 치태를 다 제거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까지 비위가 약한 것이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얼마나 불리한지 살펴보았고, 예민한 비위를 자극하지 않고 양치질을 꼼꼼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비위가 약한 것은 체질이라는 선천적인 문제 이외에 미세먼지나 담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거나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면서 비호흡에서 구호흡으로 넘어가는 후천적인 원인도 있는데요. 이러한 후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